옵션풀은 미국 기업에서 스톡옵션이나 리스트리티드 스탁 등 임직원들의 보상을 위해 남겨둔 풀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법이나 관행상으로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 오늘은 옵션풀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에 관하여 한국법과 관행에 비교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와 관련한 3가지 포인트를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옵션풀은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 한도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옵션풀과 우리 투자계약상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조항도 다릅니다. 세 번째, 옵션풀의 범위를 정할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기업의 옵션풀은 기업이 주주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따로 떼어놓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사실 한국 투자계약서에서는 미국 투자계약에 들어가는 의미의 옵션풀 조항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의 발행 숫자를 총 발행 주식의 10%로 한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 50%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게 옵션풀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의 발행 한도를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 VC 투자계약상 옵션풀도 통상 10%에서 25% 정도로 설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랑 달리 스톡옵션의 발행 숫자를 법으로 제한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면서 우리 상법상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옵션풀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관련 법령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발행 한도를 정하여 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집행 시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 회사가 세팅한 옵션풀을 두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상법이 스톡옵션의 발행 한도를 규정해 둔 것을 미국 VC 투자계약상의 옵션풀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투자계약상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조항과 미국 VC 투자계약상 옵션풀 조항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항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 벤처투자협회 표준 계약서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와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핏 보면 미국 VC 투자계약에서 옵션풀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 VC 투자계약에서는 투자협상 과정에서 정해진 옵션풀이 투자와 함께 픽스되지만 위 한국 벤처투자협회의 투자계약서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시점에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X%를 계약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이후 그 X%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위 투자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제3자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한다면 그 후속 투자에 의해 늘어난 발행 주식 수를 포함한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X%를 계산하기 때문에 X%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미국 VC 투자계약에서 옵션풀이 그 계약과 함께 고정되고 새롭게 풀을 늘리지 않는 이상 계속 고정적인 숫자인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는 건 기존 투자자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스톡옵션의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위에서 살짝 설명드렸듯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법의 규정 방식에 맞추어 투자계약으로 정한 X%의 스톡옵션 또한 법 규정처럼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주식 수가 증감하는 것으로 관행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이 스톡옵션에 발행하는 주식 수가 늘어나게 하면서도 동시에 투자하는 시점에 X% 이상의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위와 같이 스톡옵션 발행 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스톡옵션을 반영하는 밸류에이션을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스톡옵션 발행 시 무조건 동의를 얻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런 계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 입장에서 부당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있는 이상 회사 입장에서는 삭제를 요구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필요하고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투자금 되기 전의 회사 가치이며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투자금이 입금된 이후의 회사 가치입니다. 옵션풀의 범위는 포스트머니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프리머니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VC 투자 계약에서는 포스트머니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최종적으로 포스트머니의 10%에서 30%가 옵션풀의 범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법에서만 문제되는 충돌점이 생깁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의 발행 한도를 발행 주식 총수의 10%로 제한하고 있고 벤처기업법은 그 발행 한도를 발행 주식 총수의 50%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VC 투자 계약에서와 같이 포스트머니를 기준으로 옵션풀을 설정하고 그대로 스톡옵션이 부여될 경우
경우 우리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예정하고 있는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옵션풀이 30%고 법과 정관에서 정한 발행 한도가 10%인 경우에는 그 문제가 분명해 보이지만 옵션풀이 10%고 법과 정관에서 정한 발행 한도도 10%인 경우에는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미국 VC 투자 계약에서는 이에 X%로 옵션풀을 설정하는데 이는 투자에 의해 발행될 총 주식수와 옵션풀을 더한 전체 범위에서 옵션풀이 차지하는 X%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 상법과 벤처기업법은 투자에 의해 발행될 총 주식수, 즉 옵션풀을 포함하지 않은 총 주식수의 X%를 스톡옵션 발행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투자 후 발행 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가 정관으로 상법상 기준인 10%를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또 회사와 투자자가 옵션풀을 10%로 정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미국 VC 투자 계약에서와 같이 포스트머니를 기준으로 10%의 옵션풀을 설정할 경우 범위는 한 주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상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른 스톡옵션 발행 한도는 발행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는 10주가 됩니다. 즉 미국 VC 투자 계약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옵션풀을 설정하면 처음부터 우리 법에 따른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후에 옵션풀을 모두 사용하는 시점에 일부 주식은 우리 법에 따른 스톡옵션 발행 한도를 초과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옵션풀과는 별개로 항상 법과 정관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의 X%를 넘는 범위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 VC 투자 유치 시 Fully Diluted Shares와 옵션풀의 개념에 대해 한국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총 발행 주식의 일정 %를 스톡옵션 발행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법제도 하에서는 굳이 혼란을 가중하는 옵션풀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경우 옵션풀이 결정되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등 주식 중의 일부를 떼어놓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스톡옵션 발행 한도 외에 옵션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회사법상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우리 법제도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